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예술적 적용 8번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8번째 강의 주제는 코딩의 시각화 2번째 시간입니다. 코딩의 시각화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싱의 예술적 적용은 시각적 표현의 확장에서 현재는 상호작용의 강조, 데이터 시각화 등으로 예술의 경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예술 언어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딩의 시각화 2번째 시간에서는 상호작용 코딩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상호작용 코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입력 도구를 활용하여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시각적 작업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코딩을 활용한 시각화에서는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학생들의 작업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코딩의 전체적인 개념과 핵심 함수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상호작용 코딩의 원리 시작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코딩은 사용자의 입력, 예를 들어 마우스 움직임, 키보드 입력, 터치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코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정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소통하는 역동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에 도형이 따라다니거나 크기가 변화하는, 키보드를 누르면 색상이 바뀌거나 새로운 도형이 추가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코딩은 단순히 기술적인 프로그래밍을 넘어 예술과 결합해 창작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프로세에서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핵심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함수들만 이해하면 간단한 인터랙티브 아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우스와 관련한 함수입니다.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마우스 포인터의 현재 위치를 X축과 Y축 좌표로 반환합니다. 마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값을 활용해 도형의 위치, 크기, 색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딩을 보자면 마우스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50 사이즈의 이클립스입니다. 마우스 프레스트는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 함수는 클릭 순간 특정 동작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우스 버튼은 마우스 프레스트와 마찬가지로 마우스 버튼 클릭을 감지하고, 다른 점은 클릭된 버튼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변수입니다. 마우스의 왼쪽, 오른쪽, 휠 버튼의 특정 버튼에 따라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활용한 스케치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입력 함수를 배웠으니 키보드 입력과 관련한 함수를 알아봅시다. 키프레스트는 키보드 입력을 감지하는 함수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에 따라 화면의 배경색이 바뀌거나 특정 도형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키를 누르면 배경이 빨간색으로 B키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수키라 불리는 화살표 키, Shift, 엔터 등을 감지하려면 키코드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예시 코드에 보면 println을 볼 수 있는데 println 함수는 콘솔 창에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말로 풀어보자면 이 코드는 키 프레스트라는 문자열 뒤에 사용자가 누른 키의 값을 출력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키 프레스트를 적용한 스케치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랜덤 함수는 프로세싱에서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을 반환합니다. 아래의 예시 코딩은 정해진 캔버스 안에서 50 사이즈의 이클립스가 나타나는데요. 위치가 무작위로 나타나는 스케치입니다. 상호작용 코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프로세싱에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 p이미지 객체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기 전에 불러올 이미지 파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스케치 폴더의 데이터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데이터 폴더가 없는 경우 새로 생성한 후
폴더 이름을 데이터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준비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미지를 로드할 때는 로드 이미지 함수와 파일명을 사용합니다. 불러온 이미지를 캔버스에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가 표시될 X, Y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예시 코딩을 읽어보자면 이미지를 100 위치에서 200, 150 사이즈로 위치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스케치는 이미지를 로드하고 캔버스에 표시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보여줍니다. 불러올 이미지를 준비한 후 p이미지 객체를 활용해 이미지를 로드하고 이미지 함수를 사용해 캔버스에 원하는 위치에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 코딩을 활용한 시각화입니다. 우리는 상호작용 코딩을 통해 단순히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입력에 반응하는 다양한 시각적 표현과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코딩이 실제로 어떻게 다양한 시각적 표현에 응용될 수 있는지를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학생들의 작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마우스와 관련된 함수인 마우스 X, 마우스 Y, 마우스 프레스트를 활용하여 제작된 알라딘 8비트 포스터입니다. 고전 게임의 8비트 특유의 픽셀 아트 스타일을 활용해 독창적인 시각적 표현을 완성한 작업입니다. 마우스 입력을 통해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구현하며 레트로 감성을 재해석한 점이 돋보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우스 프레스트를 활용해 제작한 무빙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공포 영화와 컴퓨터 게임에서 자주 사용되는 점프 스케어 형식을 차용하여 관객이나 사용자를 갑작스럽게 놀라게 하는 연출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은 마우스 프레스트를 활용한 상호작용 형식을 게임의 구조에 접목시킨 작품입니다. 직접 그린 이미지를 소스로 사용해 몬스터를 클릭하면 게이지가 차오르고 캐릭터가 잠이 들었을 때 몬스터를 다시 클릭하면 초기화되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재생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 요소를 추가하여 작업의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작업은 키코드를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구현한 작업입니다. 이 작품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부터 작업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의 배경이 될 이미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키이미지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외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로드 이미지 함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이미지 함수는 캔버스의 특정 위치에 이미지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원점은 화면의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이미지를 위치시키는 좌표입니다. 이렇게 배경 이미지를 설정하면 작품의 분위기를 잡는 중요한 요소가 완성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캐릭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키보드 입력에 따라 움직이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X포스와 Y포스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이 변수들은 캐릭터의 초기 위치를 나타내며 화면 중앙에 배치하려면 위스의 2분의 1과 하이트의 2분의 1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즉, 600 사이즈의 반인 300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캐릭터의 초기 위치가 화면 중앙 쪽에 옮겨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 방향대로 움직이기입니다. 먼저 캐릭터의 방향키 입력에 따라 캐릭터가 위치에 맞는 방향으로 있기 위해 각 방향에 따른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키보드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 키프레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스위치 구문을 활용하여 방향키 입력에 따라 맞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매칭시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특수키라 불리는 화살표 키 Shift, 엔터 등을 감지하려면 키코드 변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방향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코드를 사용하고 방향이 업이면 이미지 2번을 불러오라고 작성합니다. 다음 단계는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컨스트레인 함수를 사용합니다. 컨스트레인 함수는 특정 값이 설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이 코드는 X포스와 Y포스 값을 각각 캔버스의 너비와 높이 안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는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 지정된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 범위가 적절히 제한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프로세싱 웹사이트에는 다양한 예제 작업들과 함수들의 설명이 제공되므로 적절한 예제를 찾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로우트로 변수를 지정하고 컨스트레인 함수를 적용한 스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가 특정 물체와 상호작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페이스바 입력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특정 위치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에선 만약 캐릭터가 화면의 X좌표, 즉 설정해 놓은 범위 사이에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i1번이라는 파일명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사진을 결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사진과 캐릭터의 움직임을 조합해 최종적인 화면 구성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사운드 효과를 추가하면 작품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운드를 추가하려면 스케치 메뉴의 내부 라이브러리에서 사운드 관련 파일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파일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사운드 함수 지정하여 해당 음악 파일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키코드를 활용한 상호작용을 구현한 작업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계별로 배경 설정, 캐릭터 움직임, 공간 제한, 상호작용 구현, 그리고 음악을 불러와 결합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실행하여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프로세싱을 활용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코딩의 시각화 두 번째 시간으로 상호작용 코딩의 원리와 주요 함수를 탐구하며 이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상호작용 코딩을 통해 표현한 창의적인 작업 사례들을 함께 보며 코딩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공, 금속공예, 조각 등 전통적인 예술 기법의 확장성과 정밀성을 구현하는 CNC 매뉴얼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